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글로벌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증시의 상반기 상황이 정확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미국 증시를 비롯해 유럽, 중국, 한국 등 전방위적인 증시 반등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가장 컸던 건 연준의 긴축이 그래도 이제 끝에 와간다라는 인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할인율에 민감한 나스닥의 반등이 아주 가팔랐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있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를 뚫고 몇몇 주도주들의 실적이 반등할 거란 기대가 컸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2차 전지가 증시를 주도했고 미국은 챗 GPT 관련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명품주의 랠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반등 기대감이 최근에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익 전망 하향이 끝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주시장은 경기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겪을 경기 하강은 금융위기나 팬데믹처럼 급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위기가 오려면 굉장히 광범위한 신용 여건의 악화와 대출 부실화 조짐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마일드한 침체를 좀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시장 내에서 경기 하강을 비껴가는 주도 업종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기업이익은 경기 상황과는 따로 움직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AI 때문에 AI 반도체 주식이 강해진다던가 구조조정을 끝낸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 반등을 이뤄낸다던가 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만약에 경기에 민감한 전통 산업들의 비중이 시장 내에서 크다면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겠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경기와 기업이익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 목격됩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은 빅테크들의 실적 반등이 가시화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의 경기 하강이 마일드하다라면 주식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빅테크의 시총이 가장 큰데요. 빅테크들은 작년 내내 구조조정을 이어왔고 이러한 과도한 비용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1분기 실적 시즌에서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를 도와줄 업종들도 있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의 수혜주들입니다. 필수 소비재와 자본재가 그 대상이고요. 이 기업들은 물가 상승을 가장 마지막에 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마진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업종들이 주도를 한다면 하반기 미국 증시는 꽤 견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증시 역시 경기와 기업이익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명품주들입니다. 중국 소비의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죠. 최근 중국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기업이익이 독보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중국 소비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실적 발전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 불안 요인으로 남지만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 상황은 건전합니다. 대체로 밸류에이션도 저렴하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이 밝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ECB가 긴축이 주도하는 유로화 강세도 플러스 요인일 겁니다. 중국 증시는 실제 올해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지만 의외로 증시 구조가 이를 흡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 대형 금융주 등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 주도의 투자 수혜주라던가 글로벌 테마인 AI 수혜주들은 주가가 좋습니다. 지수의 흐름은 나쁘지 않겠으나 그래도 시장 접근보다는 섹터, 산업 차원에서의 접근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국내 증시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먼저 주가 하락과 이익 하강의 역풍에 직면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들 보더라도 한국보다 빠르게 이익이 내려온 증시는 없습니다.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만큼 기업들은 재고 조정이나 캐파 조정을 통해 대응을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그 사이에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하면서 전반적인 기업이익이 바닥을 다질 조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의 이익 전망은 바닥을 다져줄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시장은 2024년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하반기는 균형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주식 60, 채권 40의 균형 포트폴리오가 작년에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통상 물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 할인율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다 좋거나 혹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잘 작동하지 않는 셈인데요. 이제는 물가는 예상한 만큼만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분산 효과가 잘 작동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균형 수준의 포트폴리오, 즉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6대 4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주시장 관점에서 저희가 경기 침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융위기나 팬데믹과 같은 심대한 침체를 최근에 겪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 주식시장은 심대한 침체를 피했다라고 하면 나름 경기 하강을 잘 헤쳐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 성장이 보이는 투자 기회라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선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투자 환경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을 이제는 조금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은 너무나 변동성이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에요. 팬데믹이 야기한 충격이 사라지면 경기 변동성도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속 로테이션,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변화를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펼쳐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